이 제일 큰 내용이 장수 유전자를 켜기 위해서 겨울철 맨발 걷기가 중요하다. 여기 한 절반은 지난달에 오셨고 또 절반은 이제 처음 오셨는데 지난달에 오셨던 분들 특징이 있어요. 한 달 만에 다 더 이뻐지셨어요. 진짜로. 물론 이제 살이 빠져서 더 이쁘신 분도 있고 고지혈증이 더 좋아져서 이쁘신 분도 있지만 다들 얼굴이 더 평화로워지신 것 같아요. 오늘 장수 유전자 켜는 3가지 방법, 그 다음에 겨울철 맨발 걷기 할 때 꼭 알아야 될 주의사항 5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접지 용품을 구입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2가지, 마지막으로는 안전한 맨발 걷기 요령 2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 중에 가장 큰 게 장수 유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썰트윈이라는 장수 유전자가 있어요. 이 장수 유전자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불이 켜지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선 이게 불이 꺼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 제일 큰 내용이 장수 유전자를 켜기 위해서 겨울철 맨발 걷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몸의 세포예요. 자, 이 세포 보면 여기에 핵이 있고 이렇게 보이는 게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만드는, 그리고 요 나머지가 이제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포의 구석구석에 장수 유전자가 흩어져 있어요. 이런 거를 패밀리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표현된 것만 9개 있는데 이 장수 유전자는 언제 켜지냐? 스트레스를 좀 받아야 켜져요. 아무 일 없잖아요? 그러면 안 켜져요. 자,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 중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우리를 장수하게, 오래 살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사람이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크게 2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요거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호메오스테시스라고 하는 항상성. 요거는 우리 몸에서 늘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맥박 같은 거 조금 빨라졌다가 좀 있으면 금방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체온도 조금 달리게 하면 올라갔다가 또 금방 돌아오죠. 그래서 일정한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를 항상성이라고 해요. 항상성이 깨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체온이 너무 올라간 채로 계속 있으면 사람이 죽겠죠. 너무 떨어져도 죽을 테고. 그래서 항상성이 우리 세포가 살아가는 데 엄청 중요한 한 가지 원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호메오스테시스가 아니고 호르메시스라는 건데요. 오늘 이 용어는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거는 문제 안 나와요. 이 호르메시스라는 거는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되는데 쉽게 말하면 독도 조금 먹으면 약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약들이 사실은 다 독이에요. 양이 많아지면 다 독이야. 그리고 부작용을 알고 그만큼 부작용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양을 조절하기 때문에 약이 되는 거예요. 조금 맞을 때는 이게 우리 몸을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요. 자, 근데 이거 너무 과해지면 오히려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겨울철 맨발 걷기도 한국 사람들 특징이 한번 하고 너무 열심히 해. 첫날 하는데 1시간 반 했다는 분도 있어. 그래가지고 발 아프다고 답이 없습니다. 답이. 겨울철 맨발 걷기뿐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몸이 하는 얘기를 내가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근데 다 딴 사람들 얘기를 자꾸 귀담아 듣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얘기, 어느 유명하다는 사람 얘기. 지금 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잘 소화해서 나한테 맞는가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누구 말이 더 맞는 겁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몸이 기준이고, 내가 이 정도까지는 불편해도 참을 수 있는가 이걸 계속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오늘 10분 했는데 불편했어. 그러면 내일은 5분으로 줄여야죠. 그 5분을 한 일주일 해보니까 지금은 괜찮아. 그러면 그때 가서 10분으로 늘려보시는 거예요. 동네 놀이터의 모래사장에서 했는데 불편해. 그러면은 모래사장에서도 걷지 않고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굳이 꼭 많이 안 걸어도 돼요. 많이 걸으면 당연히 더 좋지만 내 몸이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제가 환자분들 만날 때마다 제발 자기 몸한테 좀 친절하라고 말씀드려요. 너무 자기 몸을 힘들게 해요.
옳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신랑한테도 친절하고 아이들한테도 친절하고 뭐 직원들한테도 친절한데 자기한테만 안 친절해. 자기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이걸 견딜 수 있는가? 요 정도인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6까지 갈 수도 있겠죠. 예, 그 사람마다 다르고 또 여러분이 맨발 걷기를 하면 할수록 이게 더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야지 자꾸 누구한테 물으면 안 됩니다. 저한테 유튜브 댓글 중에서 엄청 많은 게 몇 분을 해야 됩니까? 몇 시간을 해야 됩니까? 여기를 해야 됩니까? 저기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자기 몸에다가 물어봐야 돼요. 자기 몸이 직접 해보고 맨발 걷기는 무슨 약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직접 해보고 또 제가 유튜브에서 그 맨발 걷기 난이도 같은 것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난이도에 맞게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더 진도를 나가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조금 더 강도를 줄이는 거고 그래서 자기 몸하고 계속 대화를 하셔야 돼요. 맨발 걷기 혼자서 하면 거의 명상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자기 내면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기분이 어떤지 특히 겨울철처럼 이렇게 약간 날씨가 추워지면 더 예민하고 더 민감하게 내 몸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서 저는 그래서 겨울철 맨발 걷기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감각을 풍부하게 느낄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풍부해집니다. 진짜. 자, 아까 그런 장수 유전자를 켜는 것이 첫 번째가 적게 먹는 거예요. 적게 먹는 거. 이때 적게 먹는다는 거는 칼로리가 적다는 겁니다. 적게 먹는데 초콜릿을 먹어. 이러면 안 되죠. 적게 먹는데 술을 먹어. 이래도 안 돼요. 이때 적게 먹는다는 것은 가장 적은 것은 탄수화물이 적은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저한테 맞는 겁니다. 저는 저탄 고지를 못해요. 지방을 너무 많이 먹으면 저는 불편해서 못 먹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은 중간 정도로 먹습니다. 특히 아보카도 같은 거, 들기름 같은 거, 연어 같은 거 저는 좋아해요. 그 다음에 지방은 중간 정도로 먹고 채소는 많이 먹습니다. 특히 저녁에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보다는 채소를 더 많이 먹습니다. 이런 게 소식이에요. 그러면은 칼로리가 전체적으로 좀 적어집니다. 이거는 모든 생명체에다 다 적용해도 식물 빼고 동물은 다 이렇게 하면 오래 살아요. 다 장수 유전자 켜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가 체온이 적당히 올라가야 돼요. 이때 체온이 올라간다는 것은 특히 여름철 에어컨 빵빵하게 켜놓고 여러분 지내시면 그렇게 건강에 도움 되지 않아요. 실내 온도가 조금 높은 것이 유리하고 그리고 하루 중에도 한 30분 정도는 체온이 좀 올라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운동이든지 밤늦게는 너무 체온을 많이 안 올리는 게 좋습니다. 주무실 때는 오히려 조금 쌀쌀한 게 좋으세요. 자, 세 번째가 적당한 추위입니다. 너무 추우면 또 안 돼요. 추위에 너무 긴 시간 노출이 되면 오히려 그것도 방해가 됩니다. 추위에 짧은 시간, 발만 차가워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 맨발 걷기 할 때는 발 빼고 나머지는 보온을 철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전부 다 장수 유전자를 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겨울철 맨발 걷기를 그러면 나는 몇 분 하는 게 좋은가? 이것도 자기 몸한테입니다. 내가 10분만 해봐도 좋고 잘 되면 뭐 15분, 20분 조금씩 늘릴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맨발을 아이뿌리 같은 데 걸리면 여름보다는 상처가 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게 불편하시면 덮버섯 같은 거, 어싱 슈즈 같은 거, 어싱 양말 같은 거 그런 거 신고 하셔도 괜찮아요. 자, 요 세 가지가 장수 유전자 켜는 방법이고 다음번에는 겨울철 맨발 걷기 할 때 유의사항 5가지.